관련해서 시종일관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한의사가 써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첫 번째가 뭐냐?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고 한의사가 가장 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이 예를 들면 여러분 스티렌 위염 위궤양 치료제죠. 그런데 100% 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쑥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달인 약입니다. 당연히 한의사가 써야죠. 신바로는 어떻습니까?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 치료를 위해서 쓰던 청파전이라는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실험실적 연구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전문의약품으로 개발한 약입니다. 특허권도 자생한방병원이 가지고 있죠. 요컨대 한의사가 쓰던 처방을 제대로 개발해서 임상 시험을 거쳐서 전문의약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의사가 써야겠죠. 레일라정은 어떻습니까? 레일라정은 배원식 교수님께서 만드신 활맥모가주라는 한약 처방을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을 거쳐서 전문의약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의사가 써야죠. 이처럼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들이 많습니다. 소위 천연물 신약이라고도 불렸고 천연물 유래의약품이라고도 불리는 약들입니다. 그 약들은 한의사가 당연히 쓸 수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잘 쓸 수 있는 약들입니다. 한의사가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의약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를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의약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리도카인입니다. 여러분 한방 치료 중에는 침습증,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봉침 치료죠. 다들 한의원에 가시면 봉침 치료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벌독입니다. 벌독. 벌에 쏘이는 거랑 같아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피톡신, 봉독이죠. 그 봉독 치료, 봉독 사용법에도 아예 리도카인에 희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 마취제를 함께 써서 그 통증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거죠. 매선 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펴고 하기 위해서 피부 속으로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한방치료법이었고 한의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걸 양방에서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 리프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양방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의사가 먼저 개발했고 한의사가 치료하고 있는 매선 치료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대단한 통증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그 리프팅, 매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도 합니다. 프로포폴을 쓴다는 얘기죠. 당연히 한의사가 매선 치료할 때 그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리도카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침도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수술용 칼 같은 것을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집어넣어서 근육과 인대의 유착을 끊어내는 치료법입니다. 한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한방치료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을 설명만 들어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도카인을 써서 마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취는 그 자체로서 별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치료가 아닙니다. 진통 목적으로 쓰는 것은 통증을 제어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죠. 그러나 마취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위한 수단적 행위입니다. 만약에 봉침 치료를 위해서 또는 매선 치료를 위해서 또는 침도요법을 위해서 그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마취를 해야 한다면 그 마취는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마취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취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돼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방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마취는 그 마취를 위해서 쓰는 리도카인은 비록 케미칼 의약품이고 전문 의약품이지만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소위 말하는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봉침 치료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쇼크가 있습니다. 미리 가벼운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쇼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면 그때는 응급의약품을 써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응급의약품은 예를 들면 벌을 양봉업자들도 다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봉침치료라는 명백한 한방치료를 위해서 그 한방치료의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필수라고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전문의약품 영역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마취는 한의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컨대 보조적 의료행위, 보조적 행위, 수단적 행위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한의사가 써야 된다. 세 번째,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은 한의사가 써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난 수년 동안의 주장입니다.